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포대교 남단에 있는 9,995제곱미터 규모의 수상 인공섬인 세빛둥둥섬을 조성할 당시 투자비와 무산 사용기간을 과도하게 늘려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을 체결했고 기본적인 행정 절차까지 무시했다는 사실이 2012년 서울시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력과 유사한 행태가 최근 서울시 공공사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기 말 오 시장이 한강버스,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건설 등 각종 역점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 기업은 물론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까지 참여시키고 이들 기업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 시장의 졸속행정, 치적쌓기 이면에 있는 특정 민간 기업 관련 정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강버스입니다. 2023년 3월 영국 런던 템스강의 리버버스를 체험한 오 시장은 서울시에 수상교통의 타당성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미 출퇴근 목적으로 도입된 한강 수상택시를 통해 선착장까지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이용 불편, 기후변화로 인한 한강수의 예측 가능성 저하 등 각종 문제점과 한계를 확인했음에도 서울시는 한강버스 타당성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2024년 2월 서울시는 은성중공업과 8척의 배를 계약했지만 납기일을 10월 초로 맞추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은성 측이 2척만 건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선박 건조 능력과 경험이 전무한 가덕중공업의 6척을 의뢰하였습니다. 실제로 가덕중공업 법인 설립일과 직원 5명의 4대 보험 가입일은 2024년 4월 5일이었으나 서울시와 계약한 날짜는 그보다 앞선 3월 28일이었습니다. 사실상 설립 직전에 신생업체와 계약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가덕중공업은 건조된 선박을 바다에 띄울 수 있게 하는 필수 시설인 도크와 공장 등 선박 제조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024년 6월 주식회사 한강버스 출자회사인 이크루즈에서 작성한 내부 감리 보고서에서도 가덕중공업에 미흡한 공정 진행도와 문제점이 지적되며 자체적인 제작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부정적인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가덕중공업은 1년 5개월 동안 한 척도 납품하지 못해 한강버스 개통은 연기됐고 서울시는 2025년 6월 가덕중공업 에 의뢰한 6척 중 4척의 건조를 다른 업체에 맡기기로 하고 분리계약을 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가덕중공업이 건조한 2척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210억 원의 선지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양의 선박을 58억 원에 납품한 은성중공업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신생업체가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급 배경에는 가덕중공업의 비정상적인 경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가덕중공업은 약 29억 원 규모의 견적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체 도크가 없어 다른 공장의 도크를 임대해 쓰는 과정에서 임대료, 업무 추진비 등 간접비가 급증하며 은성중공업보다 무려 4배 이상 비용이 들었고 인건비 또한 은성중공업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즉, 함량 미달업체를 선정한 탓에 불필요한 지출이 늘었고 이는 모두 서울 시민의 혈세로 메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묘 앞 세운 4구역 초고층 빌딩 개발입니다. 오 시장은 2022년 4월 도심지를 고밀 복합 개발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을 일본의 로폰기 힐스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30일 세운 4구역 용적률을 1094%까지 올린다고 고시하며 20층 안팎의 건물 높이는 최대 38층, 무려 145m로 치솟게 되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의 중심에는 최근 디블록 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부동산 디벨로퍼 한호건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호건설은 서울 종로부터 퇴계로에 이르는 세운구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2006년부터 토지를 매입해왔고 개발 수주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그러다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2021년 이후부터 2022년 4월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발표 전후 한우건설은 자회사 등의 명의로 세운 4구역 토지를 선제 매입했습니다. 현장 증언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 계획이 마련조차 되지 않았던 2021년과 2022년 사이 한우건설 측은 서울시와 직접 얘기해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만들겠다며 토지주들을 설득하며 매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마치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행보 속에서 한우건설은 땅을 대거 확보했고 이후 실제로 용적률 상향 정책이 이어지며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부동산 PF 부실로 위기를 겪던 한우건설의 구세주 역할을 서울시가 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압박하자 한우건설이 추진하던 세운 3구역은 대출 연장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금융권이 내건 조건이 바로 세운지구 통합개발 승인과 용적률 상향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SH는 세운 4구역 계획 변경안을 내면서 개방형 녹지 조성을 이유로 용적률 2배 상향을 요청했고 세운지구를 다시 통합 개발하는 정책 전환이 추진됐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우건설 계열사는 세운 3구역 통합개발 인허가를 따냈습니다. 이미 막대한 개발 부담금과 지방세를 면제받고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한우건설이 이번에는 재무위기 국면까지 서울시의 도움을 받은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렇게 한우건설은 오세훈 시장의 세운구역 재개발 사업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한우건설의 개발 청사진이 서울시의 공공정책에 그대로 투영되는 듯한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우건설은 최근까지도 세운지구를 미국 뉴욕의 브라이언트 파크를 모티브로 하여 세운지구를 도심 숲속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는데 이는 오 시장의 녹지 생태도심 전략과 매우 흡사합니다. 결국 오 시장이 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과 비전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민간 디벨로퍼의 개발 모델을 차용해 공공정책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 시장이 임기 말에 집중적으로 밀어붙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특정 민간 업체가 반복적으로 혜택을 얻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듯한 양상이 분명하게 포착됩니다. 이런 흐름은 오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마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임기 말 특정 업체와의 유착을 통해 어떻게든 막대한 이권을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불거지는 의혹들에 대해 서울 시민 앞에서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